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9일 방송입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페이스북이 던진 불씨 대형 산불이 되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아주 그 뭐랄까요? 좀 자극적인 아니면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기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정위가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 본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흔히. 경실련에서 제소를 한 것인데요. 통신 3사가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 즉 국내 업체, 국내 네이버나 뭐 카카오에게는 뭐 많은 돈을 받고, 근데 구글, 페이스북에게는 뭐 그만큼 그 공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정위가 통신 3사에 망 이용료와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해라. 본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이걸 계약서까지 이제 뜯어보면서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그렇다면 통신사가 늘 주장해 왔던 게 역차별이다. 해외 업체는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그 팩트대로 통신사가 주장했던 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경실련이 통신사를 대상으로 제소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오히려 그동안의 억울함을 되게 그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막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미있었던 기사는 통신업계가 어제 인터넷 CP들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다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냈죠. 망 이용 대가 너무 비싸다.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 증가한다. 그다음에 상호 접속 고시, 그러니까 통신사 간의 그망 접속에 따라서 그 비용을 내는 것도 CP에게 부과하는 것, 이거는 불가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신업계가 굉장히 아주 그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터넷 CP들이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거짓된 주장을 멈춰라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인터넷 CP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또 최근에 몇 차례 제가 이 특집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이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망 비용 증가와 상호 접속 고시가 불공정하다. 즉 상호 접속 고시라는 게 뭐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불공정한 그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통신사에서 아주 그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지금 상황의 문제는 상호 접속 고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있는 해외 CP들 때문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내 CP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외 스타트업 연합들 왜 그 해외 CP들의 주장에 부안해동하느냐. 그 결국은 당신들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경고 아닌 또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이 분쟁이 아주 그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게 복잡해지고 왜 이 불이 커졌는가? 이거는 그동안의 이슈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마치 사라예보의 총성처럼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트리거가 됐죠. 이 페이스북이 던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한번 그 흐름을 다시 짚어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상호 접속 고시를 발표하죠. 예. 기존에는 통신사 간에 주고받던 통신량에 대해서는 서로 그 비용을 정산하지 않다가 이제 그것도 정산해라라고 하니 결국은 CP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입장에서는 한 통신사에만 대표적으로 돈을 내다가 이제 상호 접속과 관련된 비용까지 그 대가까지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진행하던 와중에 갑자기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하죠. SK와 LG 유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용자 불편이 생겼어요. 접속이 느리고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해서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오히려 승소를 하게 되죠. 예. 그 재판의 핵심 내용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만 있었던 것이죠. 요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다뤘던 특집 방송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관련된. 자 그런데 이 제가 빨갛게 칠해 놓은 이 1 심에서 페이스북 승, 이게 인제 이 빨간색이 이제 불씨라는 의미에서 제가 빨간색을 한 건데 이 불씨 하나가 인제 엄청나게 대형 산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페이스북이 승소를 하니까 방통위가 바로 그다음 날 "어 그래? 그러면은 이용자 불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되게 애매했다 이거지. 그럼 오케이. 법제도를 개편하겠어."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을 오케이. 내가 법적으로도 탄탄하게 만들어서 다시 인제 붙겠어라는 느낌으로 법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에 어찌 보면 과징금을 두고 했던 소송이 이제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제 법제도 자체를 인제 개편하겠다라는 식으로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커진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그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렇고 CP들 입장에서 어땠느냐. 갑자기 또 어제 CP들이 국내외 CP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 모든 문제 지금 뭐 이 모든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이런 갈등의 모든 근본에는 "상호 접속 고시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게 문제야."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은 화제가 전환이 된 것이죠. 한번 보세요. 그전까지는 소송의 핵심은 결국 이용자 불편을 준 것이냐, 즉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어서 이용자 불편을 준 것이냐, 이게 사실은 쟁점이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인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이게 뭐 일부에서는 '페이스북이 여론전을 벌인다. 결국은 인제 논점을 흐린다.' 뭐 이런 식의 인제 관점도 있었는데 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거나 국내외 CP들이 갑자기 가제는 개편이 돼서 "상호 접속 고시가 문제야."라고 이 핑거 포인팅을 갑자기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이 문제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CP들이 너무나 부당하게 통신비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것 때문에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된 거다."라고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랬더니 인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문제의 근원은 상호 접속 고시 자체가 아니다. 그건 합당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망 이용료를 제대로 안 내는 외국 CP가 문제다."라고 또 다시 인제 통신사는 외국 CP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 이슈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들이 하나씩 막 인제 막 다 터지고 있죠. 더 이제 각각의 차원에서. 또 경실련은 공정위에 이 통신사가 이게 제대로 지금 논쟁을 보니 이게 뭐라고? 뭐 "외국 회사한테는 돈을 안 받았다고 덜 받았다고? 야 그럼 이게 뭐야 불공정하잖아. 통신사 이거 제소하자." 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하는. 이게 지금 이 아주 불씨 하나 딱 던졌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뭘까요? 쟁점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상호 접속 고시가 정말 무리한 규정일까?' 이게 일단은 뭔가 그죠?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걸 뭐 통신사가 할 수 있을지 CP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찌 보면 제3의 기관인 뭐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상호 접속 고시가 진짜 무리한 건지 아닌지. 두 번째는 상호 접속 고시 이전에 근본적으로 CP들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 망 이용료 수준은 정말 그러면 적당한 거냐, 뭐 과도한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통신사와 CP 간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분쟁은 계속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해외 CP가 진짜로 망 이용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뭐 사실은 늘 이게 지금 논란만 되는데 제대로 한번 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에 2심 판결, 왜 방통위가 불복한다고 했으니까 2심 판결이 있겠죠. 2심 판결과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실련에 의해서 제소가 된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두 가지가 한동안 그 귀초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로 결론이 다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에 써 놓은 이 세 가지 쟁점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은 이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전쟁, 이 지금 여기저기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들을 다 끄기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그죠?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제 제발 소비자에게 피해는 주지 마십시오. 중간중간 살살 슬슬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통신사는 약간 압박을 하는 거죠. 뭐 CP들이 제대로 통신비 안 내면 결국 그 통신비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떤 형태든 간에 투명하게 서로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정산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엄하게 소비자에게는 절대 피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비자 단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예.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볼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2018년 엔스크린 시청 행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방통위에서 2018년 엔스크린 시청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엔스크린이라는 건 N개의 스크린, 그죠? 다수의 스크린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정형 TV, 그다음에 스마트폰, PC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행태가 어땠을까요? 최근 1개월 내에 방송 프로그램 한 개 이상을 시청한 시청자 비율이 59.95% 60% 정도 됐고요. 월 평균 이용 시간은 82.9분 39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방송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시청 시간도 꽤나 길다. 한 달을 뭐 30분 이렇게 30일 이렇게 본다면 82.39 분이면 3 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3 분이 안 되는 정도 시간이지만 결국은 짧은 영상 뭐 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봤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으로도 사실은 몇십 분 정도의 그런 시청 행태를 보였다라고까지 인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채널의 이용도를 보면은 SBS, MBC, JTBC, 뭐 KBS2, TVN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인제 뭐 오락, 뭐 뉴스 이런 뭐 드라마 이런 위주로 인제 소비가 됐죠. 장르별로 보면 드라마는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뉴스 보도는 JTBC 뉴스룸, 오락은 아는 형님 이렇게 나왔네요. 같은 틀로 보겠습니다. PC는 어땠을까요? 49.29%가 한 개 이상 시청을 했다라고 했고 월 평균 이용 시간은 47.89 분. 스마트폰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PC에서의 이용도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죠? 뭐 이게 딴 얘기인데 PC에서 왜 그 영상 플레이어를 가지고 한동안 잘 나가던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그만큼 이런 지표를 보면 왜 최근에 인제 많이 어려운가 또 이 왜 모바일 대응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대비 PC에서의 프로그램 시청은 정말 인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뭐 채널 순위는 좀 뭐 유사하게 나온 것 같고요. 장르에서도 재밌게 나옵니다. 드라마는 역시 미스터 선샤인이고요. 뉴스 보도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오히려 여기서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JTBC 뉴스룸이었고 오락 분야에서는 미우새 그죠? 미운 우리 새끼가 됐는데 자 TV VOD는 어땠을까요? 한 개 이상 시청한 비율은 26.2% 밖에는 안 됐고요. 월 평균 이용 시간도 45분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낮죠. 가장 낮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청 비율에 비해서는 이용 시간은 또 PC랑 좀 비슷한 수준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확실히 TV에서의 시청 행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채널 순위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재미있는 건 드라마가 이 세 개의 스크린에 대해서 스마트폰, PC, TV 공이 미스터 선샤인 1 등을 차지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 드라마를 자세히 막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2018 년에 그렇게 강력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TV에서의 뉴스 보도 분야는 그것이 알고 싶다. PC랑 동일했죠. 그러나 오락 분야는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오락 분야는 스크린마다 특성이 달랐습니다. 뭐 다시 보시면 스마트폰에서는 아는 형님이었고 그죠? PC에서는 미운 우리 새끼였고 TV에서는 나 혼자 산다. 이 특징이 왜 다를까요? 이게 사실 제가 전체 보고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보면 뭐 연령별, 성별로 또 특성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연령대를 좀 따른 건지
예 어쨌든 좀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JTBC 뉴스룸이 많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보도 분야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차지한 그건 약간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 프로그램의 강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오락 분야는 사실 참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죠? 예 어쨌든 재밌는 보고서일 것 같고요. 일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다 오픈이 된다고 하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재밌는 그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 밖의 뉴스들. 넥슨이 개발 총괄 부사장과 글로벌 운영 책임자 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 넥슨에. 결국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인데요. 예 정말 어제 제가 "넥슨 노조들이 뭉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 드렸는데 한동안 넥슨이 정말로 이게 소용돌이 속이 좀 있겠네요. 그죠? 결국 게임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하여튼 '빨리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블록체인에 대한 벤처 투자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블록체인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블록체인 하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아 이제 좀 한물 갔어." 뭐 "블록체인 뭐 업체들도 많이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사실은 그 한물 갔어.'라고 할 때 그 한물 간 것은 사실은 코인 쪽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게 사실은 건전한 뉴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적인 뉴스죠.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실제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사 내용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코인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많은 거품들이 이제는 좀 걷어내지고 이제 진정으로 좀 그 블록체인 기술 쪽에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적인 웨이브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이거는 반드시 들으시고 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캠 스캐너라고 스캔 앱이죠. 스캔 앱. 안드로이드 앱 뭐 iOS 앱 다 있는데 안드로이드 앱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 스캐너 앱이 있는데 내가 안드로이드다 그러면 바로 지금 당장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플래시의 9 버전을 쓰는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역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바로 업데이트하시고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댓글 추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